자,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제 개념 원리 10쪽이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핵심 문제 익히기라고 하는 파트의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위에 있는 핵심 문제들을 풀어줄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문제들을 풀어 드릴 거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멈추고 확인 문제를 푼 다음에 제가 풀어드리고 있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1번입니다. 1번. 제곱근의 뜻이라고 해서 나온 첫 번째 문제는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어요. 앞에서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제곱근은 보시면 81분의 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81이 되는 값 9와 제곱해서 4가 되는 값 2에 대해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9분의 2라고 해서 두 가지 값이 존재하게 되죠. 0.36, 100분의 36이죠. 10분의 6. 제곱해서 100분의 36이 되는 건 10분의 6, 0.6에 해당하는 값이 됩니다. 따라서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0.6이라고 써주셔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0.6. 자, 7의 제곱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7의 제곱은 반드시 49로 고치세요. 49로 고친 다음에 문제를 다시 읽습니다. 49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겠죠. 7이 됩니다. 잊지 마. 제곱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먼저 제곱을 해서 고쳐놓고 16의 제곱근은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우린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호를 붙일 때, 제가 부호를 붙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두 개의 부호를 붙이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부호는 플러스 9분의 2 또는 마이너스 9분의 2라고 하는 두 개의 수를 한 번에 쓴 것 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제곱근은 전부 다 두 개씩 있는 게 맞다. 잊지 마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이 확인 문제에 대한 답을 다 달아. 이제 딱 멈췄어. 다 달았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영상을 되돌려 보시면,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문제 1번입니다. 확인 문제 1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곱해서 25분의 16이 되는 값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죠. 0.09 이거는 0.3을 제곱한 거야. 0.3을 제곱한 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는 거고. 8의 제곱은 64고 6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8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0.5의 제곱은 0.25가 될 거고 이 0.25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0.5가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제곱근에 대한 표현 방식에 있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다 한 번에 읽어보면 1번 11의 양의 제곱근, 2번 3의 음의 제곱근, 3번 0.1의 제곱근, 4번 제곱근 5분의 2라고 해서 나와 있는 이 값은 지금 표현이 뭔가 약간 아주 미세하게 다르죠. 11의 양의 제곱근은 11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중에서 양수인 값 플러스 루트 11을 원하는 거고 3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중에서 3의 음의 제곱근은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0.1의 제곱근은 이건 그냥 제곱근이네요. 따라서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제곱근 5분의 2. 제곱근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건 1번에 나와 있는 표현 5분의 2의 양의 제곱근이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에 제곱근이 나오면 루트로 바꿔서 읽어라. 루트 5분의 2. 이 자체가 답이다. 잊지 마라.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제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리수, 정수나 자연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근호, 루트라고 하는 새로 만들어낸 이 근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나타내게 될 겁니다. 영상 멈추고 확인 2번과 3번을 먼저 푸세요. 그리고 영상을 이어서 봅니다. 다음 근호를 사용해 나타내시오. 7의 제곱근이 뭐냐? 7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제곱근 앞에 있네요. 루트 13을 의미하는 거죠. 루트 13. 0.6의 양의 제곱근 루트 0.6의 플러스 값을 의미하고 3분의 7 루트 3분의 7에 대해서 음의 제곱근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근호를 포함하는 수를 뒤에서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무리수도 양의 무리수와 음의 무리수, 양수와 음수로 나눠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부호는 그 양수와 음수의 구별일 뿐입니다. 확인 3번.
다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를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우리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하겠지? 기억하십니까? 삼각형 ABC에 대하여 내가 세 변의 길이를 이렇게 작은 a, 작은 b, 작은 c로 나타냈을 때 빗변의 제곱, c의 제곱은 직각을 마주본 변을 빗변이라고 하죠. c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 이게 지금 우리가 나타내려고 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빗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빗변을 x라고 잡을게요. x라고 잡으면 x의 제곱은 3의 제곱 9와 2의 제곱 4를 더해서 그 x의 제곱의 값이 13이 됐어요. 이때 이 x라는 값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x는 13의 제곱근입니다. 13의 제곱근. 그런데 지금 우리가 나타내고 있는 건 길이지 않습니까? 길이로 표현되고 있는 이 값들은 전부 다 반드시 양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구하려는 답은 빗변의 길이는 루트 13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죠. 잊지 마세요.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도 빗변의 길이를 x라고 두고 x의 제곱은 직각을 낀 두 변의 제곱의 합 구하고 49를 더해서 58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58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8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우리는 양수를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은 루트 58을 의미합니다. 자, 3번입니다. 다음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우리가 앞서서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잘 읽어주면 그것에 대한 답이 있어요. 1번에 나와 있는 루트 225는 225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다시 루트 225는 225의 양의 제곱근. 2번 루트 9분의 4는 9분의 4의 양의 제곱근. 36분의 49, 3번의 경우에는 36분의 49의 제곱근이네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니까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플러스 36분의 49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거고 4번에 주어져 있는 건 0.09의 음의 제곱근을 구해라 라고 하는 게 이 기호의 의미입니다. 225의 양의 제곱근이다. 225 제곱해서 225 되는 건 15예요. 15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은 15라는 수와 같은 수가 됩니다. 루트 225는 225의 양의 제곱근이다. 루트 9분의 4는 9분의 4의 양의 제곱근 3분의 2가 되겠죠.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36분의 49의 제곱근이니까 우린 플러스 마이너스 6분의 7이라고 쓸 수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0.09는 0.09의 음의 제곱근 0.3에 마이너스 붙여서 표현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0.3이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뒤에 가면 얘를 좀 더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의미를 지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확인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수의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시오 라고 돼 있어요. 자, 제곱근을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내요. 64의 제곱근은 이거는 우리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루트가 필요 없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이 돼야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8. 16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1. 9분의 25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5. 0.49는 플러스 마이너스 0.7. 이런 거잖아. 제곱을 해서 64가 되고 제곱을 해서 16분의 1이 되고 제곱을 해서 9분의 25가 되고 제곱을 해서 0.49가 되는 값들이 근호가 없이도 우리는 얘네들을 직관적으로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8을 제곱하면 64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나는 64에는 8을 제곱해야 된다. 제곱근의 종류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두 개가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8이라고 쓴 거야. 알겠니? 확인 5번 갑니다.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시오. 루트 12 제곱해서 12가 되는 근호 없이 쓸 수 있는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을 제곱하면 9고 4를 제곱하면 16이니까 3과 4 사이에 어떤 수여야 하는데 3과 4 사이에 어떤 수는 제곱해서 12가 되는 값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얘는 반드시 근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있는 건 얘는 필요하네요. 얘는 쓸 수 있죠. 제곱해서 400이 되는 건 20. 그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루트 6분의 1. 이거 근호 없이 못 써요. 0.01은 가능하죠. 이게 0.01의 양의 제곱근인데 얘는 0.1이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놈은 마이너스 4분의 169인데 4는 2를 제곱한 거고 169는 13을 제곱한 거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죠. 4분의 169는 4분의 169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2분의 13이라고 쓰시고 이렇게 하면은 근호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숫자는 여기에서 3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마이너스 7의 제곱의 양의 제곱근을 A라 하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7의 제곱은 반드시 49로 고친다. 49의 양의 제곱근은 49의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7인데 양의 제곱근이니까 얘는 플러스 7. A는 플러스 7이 돼야 되고 루트 81. 81의 양의 제곱근을 지금 표현하는 기호죠. 81의 양의 제곱근. 81은 9를 제곱하면 81이 되니까 루트 81이라는 1이라는 요 숫자는 9라고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이 문제를 다시 읽으면 9의 음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거예요. 9의 음의 제곱근. 제곱해서 9가 되는 거 3, 음의 제곱근 마이너스 3.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 A의 값과 B의 값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원하는 건 A-B, 7, 마이너스 3, 12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멈추고 6번 풀고 그리고 제풀이를 듣습니다. 제곱근 제곱근이 앞에 있어요. 루트 25분의 49 25분의 49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합니다. 5분의 7 이게 A네. A 루트 16 루트 16은 이런 숫자는 없다 그랬어. 얘는 4라고 바꿔 써야죠. 16의 양의 제곱근은 4입니다. 4의 음의 제곱근을 B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5A 더하기 B를 구하라고 했으니 5분의 7에다가 5 곱하면 7 남고 B에다가 마이너스 2 더해주면 얘는 최종적인 답이 5여야겠다. 이해하십니까?